자, 일단 물을 한번 끓여 볼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같은 커피라도 어떤 물 내느냐에 따라서, 어떤 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커피 맛이 완전 달라지거든요. 아이시스 8.0은 상대적으로 이제 이런 알칼리도가 그렇게 높은 물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이런 산미 있는 커피들 있잖아요. 그래서 과일 같은 느낌들이 나는 커피들, 그런 커피들 내리면 굉장히 좀 화사한 느낌이 좀 잘 살아나는 물입니다. 그러면은 추출에 사용하는 물은 아이리시를 한번 사용해 보고요. 사실 이제 이 포트가 바로 끓여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끓여 보겠습니다. 불을 붙이고,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는 커피는, 그래서 디폴트 밸류라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코스타리카 커피입니다. 코스타리카 푸엔테라는 농장의 게샤라는 품종이고요. 얘는 이제 워시드 프로세싱을 거쳤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사실 이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이 여러분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여튼 얘는 약간 좀 이런 자스민 같은 이런 꽃향도 살짝 있고, 약간 이제 이런 귤, 만다린 이런 느낌들 나니, 이런 느낌들이 굉장히 은은하게 나는 굉장히 좀 깔끔한 커피입니다. 대충 18g 담았고, 그라인더는 홈 바리스타들의 필수품 코만난테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보여드릴까요? 얘는 전동 키트입니다. 이제 뭔가 걸리는 느낌이 멈추면 다 분쇄가 되는 거고요. 아마 여러분들 이거 손으로 돌렸으면은 한 3분 정도는 진짜 땀나게 돌렸어야 될 거예요. 보통 이제 우리가 분쇄된 커피 향들을 이제 드라이 아로마라고 하는데, 얘는 분쇄했을 때도 굉장히 좀 자스민 같은 그런 꽃향들이 엄청 화사하게 올라와요. 피디님 한번 맡아보실래요? 어때요? 예스. 그래서 야, 무슨 캠핑 갈 때 무슨 저울까지 갖고 오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사실 저 커피에는 좀 진심이거든요. 여러분들 집에서든 밖에서든 커피 내릴 때 뭐 그냥 맛없이 그냥 먹겠다 하는 사람들은 그냥 드셔도 돼요. 근데 뭔가 이제 좀 더 맛있는 커피를 내리고 싶다 하면은 저울은 무조건 쓰셔야 됩니다. 제가 보통 사용하는 포트는 이 포트 자체를 올려놓으면 온도를 약간 좀 보정해 줄 수 있는 포트인데, 얘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매장에서 온도계를 훔쳐왔어요. 저희 애들이 엄청 찾고 있을 건데 제가 캠핑에서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까지 한번 재서 한번 추출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용하는 드리퍼는 하리오 V60 드리퍼를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V60 드리퍼는 이렇게 원뿔용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필터 자체가 약간 이제 부채꼴면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겉에 한쪽 위에만 있는 봉제선을 평행하게 한 1mm 정도 들어가게 접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손을 살짝 집어넣어서 얘가 잘 결착이 되게. 어이구, 날아가지 마. 그래서 아까 브루스타에 물을 끓였는데 저희가 그 바람막이를 안 갖고 왔어요. 오늘 바람 엄청 불거든요. 그리고 물이 안 끓어가지고 이소가스가 화력이 더 좋다 그래가지고 이소가스 버너 위에 넣고 물을 끓였습니다. 그래서 물이 거의 팔팔 끓여서 이소가스를 돌려서 한번 꺼줘 볼게요. 얘를 바로 한번 린싱 작업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여러분들 린싱 하신 물은 꼭 그냥 버려주세요. 어차피 이제 종이 펄프 향이 약간 섞인 물이기 때문에 굳이 다시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커피가 몇 g인지 대략 다시 저울로 재보면서 재보시고,
바람이 불어서 몇 g인지 당최 알아볼 수가 없네요. 대략 한 17g과 18g 사이인 것 같아요. 거의 뭐 저울이 의미가 없네요. 그래서 물은 지금 94도로 측정되고 있는데 한번 92도까지 떨어지면 한번 추출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오, 뚝뚝 떨어지는데요? 그래서 먼저 이 커피, 어이구, 엄마, 서서 한번 내려볼게요. 커피가 좀 잘 적셔지도록 스푼이 있으면 좋은데 살짝 교반을 한번 해줄게요. 첫 번째 푸어는 한 중간 정도 물줄기로 한 100g 정도로 한번 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위가 내려갔을 때 1분 정도에 또 한번 100g 정도의 물을 부어볼게요. 그리고 1분 30초가 되면 좀 더 굵은 물줄기로 300g까지 물을 채워줄게요. 이렇게 되면 추출이 끝입니다. 뭐 밖에 나가서 커피 내리기 힘드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뭔가에 물을 설계를 했다라는 거는 그 물로 추출을 다 하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위에 있는 물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중간에 얘를 분리한다라는 거는 약간 좀 그거보다 설계한 물보다 좀 더 적은 양의 물로 추출을 한다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지 않는다면 위에 있는 물이 약간 좀 갯벌처럼 스며들 때까지 약간 빼는 편입니다. 딱 이때쯤 디퍼를 한번 분리해 줄게요. 먼저 향을 맡아보면 제가 좋아하는 그런 흰색 꽃향들이 굉장히 좀 화사하게 올라옵니다. 자, 피디님 한 잔 드세요. 캠핑 와서 처음 내린 커피 한번 먹어볼까요? 좀 써요. 네, 약간 식으면 좀 더 맛있을 겁니다. 근데 뭐 밖에서 마시니까 왜 캠핑 와서 이렇게 커피를 내려 마시는 게 이렇게 좀 힐링이 된다고 말하는지 알겠어요. 자, 캠핑신 최고의 야매 요리 오늘의 첫 메뉴는 제육볶음입니다. 제육볶음에 필요한 재료들을 제가 대충 이제 장을 봐서 왔고요. 그래서 먼저 밥이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밥에 물을 넣어서 좀 밥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커피 내릴 때 썼던 ICS 8.0 밥도 이제 거의 해본 기억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넣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대략 이렇게 손을 넣어봤을 때 손등까지 잠길 때까지 부으라는 약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대충 이 정도만 넣어보겠습니다. 근데 피디님이 조금 더 넣으라니까 전 사실 꼬들밥 좋아하거든요. 더. 더 넣으라고요? 이거 진밥 될 것 같은데. 더. 오케이? 한번 결과물을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캠핑용 밥솥이에요. 그래서 밥솥에 밥을 넣고, 겉에 물기를 제거했어야 되나? 그래서 얘는 캠핑용 밥솥이잖아요. 캠핑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기가 600W래요. 얘는 몇 W인가요? 바닥에 써 있다고 하고요. 지금 취사를 누르신 거죠? 네. 메뉴 누르고 백미 누르고 취사를 눌렀습니다. 되고 있는 거예요? 네. 뭐 밥 안 되면은 고기만 먹죠 뭐. 자, 다음은 저희가 제육 양념장을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양념장은 설탕 한 국자. 저는 달게 먹으니까 설탕 좀 많이 넣어줄게요. 그리고 고춧가루 한 국자. 고춧가루도 1대1로. 고춧가루 한 국자. 그 다음 맛술 한 국자. 맛술이 없으니까 저희가 부산의 명물 소주 맛술이 있어요. 맛술이 있어요 여러분. 맛술 한 국자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간장 한 국자를 넣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진간장을 선택하겠습니다. 근데 진간장이나 양조간장이나 뭐가 간장 한 국자, 그리고 고추장 한 국자를 넣어야 되는데요. 고추장은 국자에 묻으면 잘 안 떨어질 것 같은데 대략 스푼으로 제가 국자랑 부피를 비교해서 한번 넣어볼게요. 한 스푼 정도 더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면 대략 한 국자 정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진 마늘 3분의 2국자를 넣어야 됩니다. 다진 마늘 3분의 2국자. 전 근데 마늘 별로 안 좋아하니까 이것만 넣을게요. 그래서 얘를 잘 저어줍니다. 일단 국자는 이렇게 좀 아웃되어 있고, 제육볶음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였군요. 오, 좋아요. 먹음직스러운 제육 양념이 완성됐고요. 여기에 고기를 재워둘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완성한 제육 소스를, 얘는 지금 핏물을 뺀 고기잖아요, 그죠? 제가 핏물을 뺀 고기에 그럼 양념을 더 제대로 섞어야겠어요. 어차피 고기랑 섞으면서 더 섞으려고 했는데 그러면은 제 맘대로 얘를 투척해 보겠습니다. 국자는 설거지를 할 거고 고기를 사이사이 잘 버무려 볼게요. 뭐가 고기고 뭐가 양념인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버무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절여 주겠습니다. 얘는 잠시 옆으로 퇴장을 하고, 다음은 대파, 양파, 양배추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준다. 적당한 크기로 썰으라 그랬는데 적당한가요? 네, 얘는 좀 적당하고요. 양파도 이렇게 써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자, 얘는 그러면은 일단 반으로 한번 갈라서 얘는 좀 크게 썰어도 될 것 같아요. 큼직큼직하게 먹음직스럽게. 사실 태어나서 양배추를 처음 썰어봅니다. 어휴, come here. 거의 뭐 그건 써는 수준이 아니라 으깨는 수준 같은데. 자, 양배추는 어차피 물 먹으면 흐물흐물해지니까 이 정도로 해도 모아서 썰면 더 쉬울 것 같은데. 이렇게 여기서 한 번 반을 더. 오케이. 자, 다시 얘를 열고 이렇게 떴고요. 카놀라유를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쁘게 썰은 파와 양파를 넣어보겠습니다. 대략 익은 것 같으니까 여기에 저희가 아까 양념에 재워준 고기를 한번 투척해 볼게요. 고기가 꽤 많아요. 이거는 약간 많이 넣은 것 같기도 한데. 오, 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불을 좀 줄여볼게요. 이렇게 잘라놓고 해야 더 잘 익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난감한 질문을 많이 받는 게 커피 어떤 레시피로 내리면 맛있어요? 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그게 상황에 따라 다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직접 처음 하는 요리를 해보니까 내가 이걸 얼마나 저어줘야 되는지를 좀 궁금해지긴 하네요. 이거 계속 적고 있어야 되나요?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해주신 제육볶음은 이런 수고와 노고가 들어간 음식이었거든요. 그럼 캠핑을 하시면 효심이 올라갑니다. 자, 어느 정도 양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양배추를 한번 투하해 보겠습니다. 먹음직스럽게 잘라놨던 양배추를 투하하고 계속 저어줘요. 계속. 양배추를 좀 크게 자른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요리를 거의 처음 해보는데 재밌네요. 아직 안 먹어봐서 이렇게 먹어보면 재미가 없어질 수도 있는데. 그럼 이것으로 저는 집에서도 제육볶음을 할 줄 아는 남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제육볶음은 두부랑 먹으면 맛있거든요. 두부를 꺼내서 또 너무 크면은 저희 피디님이 먹기가 힘드니까 적당한 크기로 한번 썰어 보겠습니다. 두부를 이렇게 가운데다 플레이팅을 할 거예요. 점점 대충 하게 되네요. 여기가 뭐
굉장히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원한 건 이런 거였는데 누워있게. 그래서 저희가 만든 제육볶음을 사이드에 올려볼게요. 뭔가 빨간색이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참깨를 솔솔솔솔 이렇게 뿌려주면은 제육볶음 완성! 이것만으로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보이세요? 이거 진짜 그 정통 요리 주점 가도 이 정도의 퀄리티는 안 나올걸요?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세요. 제육볶음이랑 같이 먹을 음료는 모히또를 만들어 볼 거예요. 정통 모히또는 아니고 있는 재료를 활용해서 약간 그런 탄산 느낌이 올라오는 싱그러운 청량감 있는 음료를 만들어 볼 겁니다. 첫 번째는 라임 모히또인데 라임 한 개를 반으로 먼저 갈라서 약간 조각조각 슬라이스를 해주세요. 슬라이스가 아니라 조각을 썰어주는 거죠. 그리고 준비된 잔에 얘네를 그냥 즙을 짜주면서 어차피 우리가 스키즈가 없으니까 즙을 짜주면서 이 안에 넣어주세요. 즙 짜주고 넣어주고 즙 짜주고 넣어주고 즙 짜주고 넣어주고 그리고 중 밑에 설탕을 한 5g 정도 넣을 건데 없으니까 1스푼 정도 넣겠습니다. 오, 바람이 엄청 불어요. 그 다음 보드카나 이제 럼이 없으니까 부산의 대선 소주를 이렇게 지거를 이용해서 저는 약하게 먹을 거니까 한 샷만 넣어줄게요. 그리고 얼음을 좀 주시겠어요? 얼음을 좀 주고요. 아! 그리고 마트에서 파는 애플민트. 애플민트가 숨이 다 죽어버렸어요. 모히또의 생명은 싱그러운 애플민트인데. 그래서 원래 이제 처음에 라임을 넣을 때 민트를 같이 이제 머들링을 좀 해주시면 좋거든요. 근데 저는 민트 향이 좀 올라오는 건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이 정도로 섞었을 때 올라오는 향 정도만 즐길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토닉워터 채워주시고요. 그리고 머들러가 없으니까 스푼으로 대신 어느 정도 민트랑 라임이 섞이도록 이런 식으로 데코를 해주시고 여기 위에 라임 2개 이렇게 얹어주시면 5성급 호텔에서 파는 모히또가 완성이 됐습니다. 한번 먹어볼까요? 라임 향이 더 필요할 때는 저희가 이제 머들러가 없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수가 있단 말이죠. 라임 주스를 조금 더 첨가해 주시면 좀 더 상큼한 느낌의 모히또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레몬 모히또입니다. 자, 일단 레몬은 반 개를 사용할게요.
레몬 반 개를 얘는 슬라이스를 해줄 겁니다. 슬라이스를 해줄 거고, 나머지 짜투리는 여기다가 즙을 짜주세요. 즙을 짜주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일어나. 즙을 짜주시고, 자, 얘는 깻잎입니다. 깻잎 2장을 이런 식으로 잘라서 넣어줄게요. 깻잎 넣어주고, 저기서 누가 창호를 불렀어요. 창호가 또 있나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지만 저희 PD님이 고수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고수잎을 줄기째로 따다가 좀 넣어줄게요. 좀 더 넣고, 얘는 고수향을 좀 더 많이 올라오게 하기 위해서는 좀 이렇게 좀 빠듯이 모델링을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우, 또 마찬가지로 설탕을 한 5g 정도 넣어주시는 게 좋은데, 좀 넣고, 채워주고, 얘는 사이사이에 사이드에 레몬 슬라이스를 이렇게 장식해주시면 좀 더 좋아요. 그래서 얘는 탄산수를 한번 넣어볼게요. 술을 안 넣었잖아요. 대선을, 얘는 잔이 크니까 2지거 정도 넣어줄게요. 탄산수를 넣고, 마찬가지로 머들러로 밑에 있는 설탕과 고수와 깻잎을 잘 섞어주시면은 레몬 하나는 위에 데코로 엄청 큰 레몬 고수 모히또가 됐습니다. 식사를 해볼까요? 맛있는 제육볶음과 모히또가 완성됐습니다. 진짜 맛있어 라고 말했다.